네,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논술 시험에서 요구하는 글쓰기. 도대체 글은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대학이 요구하는 어떤 글의 유형, 형태는 무엇인지를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은 1차적으로 제가 왼쪽에 써놓은 것처럼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구합니다.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되어 있지 않은 글은 절대 좋은 글이 아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명확한 답이 있는 글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교재는 12쪽이고요. 챕터 1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어떤 논술 공부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챕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을 첫 번째 챕터에서 공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 논술은 내가 쓴다에 대한 내용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시면 사고의 주체는 나다. 결국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제시문을 흉내낸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를 드러내야죠.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글을 쓸 때 자기도 모르게 제시문을 베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글을 딱 보면 알아요. 얘는 제시문 그냥 갖다 베꼈구나. 딱 티가 납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 답이 맞건 틀리건 간에 나의 사고가 본격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어떤 글을 써야 됩니다. 제시문을 베낀 느낌이 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논술은 거의 논술 시험만으로 대학 입학이 결정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틀리는 글 혹은 적당하게 틀리지 않는 글을 쓴다. 안 됩니다. 합계가 안 됩니다. 탁월한 글을 써야 돼요. 즉 틀리건 맞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사고력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여러분들의 글을 보고 이 학생이 정말 똑똑하네,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 글을 써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고력이 드러나는 글을 써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고력이 드러나는 글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사고력이 드러난다라는 말은 정답을 딱 쓰라는 뜻이 아니라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을 꼼꼼하게, 내가 어떤 답을 딱 찾았는데 이 답을 내가 어디서 찾았냐면 가의 이거, 나의 이거, 다의 요걸 통해서 이렇게 찾았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꼼꼼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왜 연습 문제를 푸냐면 이 학생의 글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는지, 그리고 글이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따져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 글을 읽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부분은 반드시 조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요 꼼꼼히 지금 읽어보시고, 안 읽어본 학생들은 꼼꼼히 지금 잠깐 스탑을 해 두시고 읽어본 다음에 이 학생이 실제로 학생이 쓴 글입니다. 2016년도 외대 모의논술 문제에 학생이 쓴 글이에요. 이 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2, 3분 정도 생각해보고 질문을 한번 써보세요. 알겠지? 질문을. 자, 생각해 보셨나요? 자, 답을 못한 친구는 잠깐 멈춰놓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이 밑에 학생이 쓴 글을 읽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가나는 공통적으로 사회의 불의에 대항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자, 문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아마 이 첫 번째 문장을 딱 읽는 순간 가나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뭔지를 아마 물었던 것 같아요. 가나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회의 불의에 대항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 자, 두 번째 문장이 가에서의 왕궁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및 월남 파병이 화자가 대항해야 하는 대상이며 나의 새로운 환경 속에 자유에 어긋나는 것 또한 대항해야 할 것이다. 가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항해야 될 대상을 이야기했네요. 그죠?
학생이 쓴 글 보면 불의에 대항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와야 드러난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때요? 실제로 써놓은 것은 대상을 써놨네요. 좀 뭔가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이에서는 사람들의 도움 요청에 자신이 나서서 인간들의 대표가 되어 그들을 구원할 것을 주장한다. 자, 이 학생의 글을 보면 도대체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썼는지 정확하게 떠오르는 거, 이게 글쓰기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여러분들의 글을 채점하는 사람들은 일단 여러분들의 글을 보면 논제, 질문을 보지 않더라도 아우, 이 학생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구나 라고 분명하게 떠오르게 쓰는 것, 이것이 대학이 요구하는 학생의 글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의 글을 보았는데 이 글이, 여러분이 쓴 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 모르면 절대 좋은 글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했는지 선명하게 떠오르는 글을 써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불의에 대항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 라고 해서 채점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를 불의에 대항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으로 읽었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을 보면 화자가 대항해야 하는 대상, 나에서는 새로운 환경 속에 자유에 어긋나는 것을 대항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대항해야 될 어떤 대상을 썼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대항해야 될 대상을 가나에 썼죠. 이 학생이 공통적으로 잡은 것과 그것의 구체적인 나의 요약이 어때요?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점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얘는 왜 갑자기 대항해야 될 대상을 썼지? 대항해야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낸다 라고 했으면은 어떻게 대항하지 못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대항해야 될 대상을 써니까 이 학생은 뭔가 일관된 글을 쓰지 못하는 학생이구나, 아무 생각 없이 손 가는 대로 쓰는 학생이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대항해야 될 대상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죠? 대항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했으면 어떻게 대항하지 못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대항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다 라고 썼단 말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장도 한번 볼게요. 이 학생이 쓴 걸 보시면 이에서 사람들이 도움 요청에 자신이 나서서 인간들의 대표가 되어서 구원할 것을 주장한다. 뭔가 갑자기 이 3번 문장을 보면 얘가 뭘 생각했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즉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를 전혀 잡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의 글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 완전히 다 따로 놉니다. 일관성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학생이 글을 쓸 때 자신이 쓴 글을 딱 보면서 앞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나와? 일관성이 있는 글이다 라는 겁니다. 즉 질문이 뭔지에 상관없이 일단 그 자체로 앞뒤 말이 맞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이걸 너무 안 지켜요. 실제로 학생들의 글을 보면 앞뒤 말이 안 맞는 학생들이 적어도 50%가 넘습니다. 제시문을 제대로 읽었고 논제를 제대로 이해한 것과 상관없이 글 자체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시문에 대한 약간의 오독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글 자체가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면 좋은 글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제시문에 치여서 제시문을 자꾸 쓰려다 보니까 자기 글의 일관성을 놓치고 제시문을 베껴 쓰는 글을 쓴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학이 요구하는 첫 번째, 즉 뭐 유형이 어떻고 어떤 사고력이 어떻고 다 상관없습니다. 글 자체가 일관성이 있는 글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기본 전제예요. 이게 안 되는데 무슨 온갖 것들을 연습을 해봤자 말짱 도루묵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글을 쓰면 내 글 자체로 앞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2016년도 모의논술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문제가 뭔지를 한번 보죠. 원래 문제는 요거예요. 나의 공통된 주제의식과 문제 1에 나의 공통된 주제의식과 2에 주제의식을 각각 서술하라. 200자입니다. 100점인데요.
지금 제시문 3개인데 200자를 써라? 어마어마하게 컴팩트하고 압축적으로 써야 될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이 2번 나 제시문 같은 경우는 나 제시문이 아니라 2번 제시문은 제시문 2는요 영어 제시문이에요. 외대는 영어 제시문이 항상 나오죠, 그죠? 영어 제시문이 많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수능 2, 3등급 정도 받으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제시문이니까 까다롭진 않아요. 이거 외대 문제 풀 때 제가 외대 문제 특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1차적으로 앞에 쓴 학생의 글을 읽으면서 이 질문이 안 떠오른다라는 뜻이에요. 자, 학교 측에 쓴 답을 한번 봅시다. 학교 측은 어떤 식으로 답을 썼는지. 공통된 주제의식과 주제의식을 각각 서술하시오 라는 문제인데 일단 주제의식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일단 답의 느낌이 나려면, 질문에 대한 답의 느낌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공통적으로 어떤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죠. 가에서 무엇, 나에서 무엇을 통해서 보면, 이런 식이 훨씬 더 질문에 대한 답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날 겁니다. 자, 학교 측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쓴 글이 아니라 학교에서 이렇게 발표한 답이에요. 자, 1과 2의 공통 논제는 상황인식과 대응 태도이다. 문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 논제를 쓰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1과 2의 공통 논제를 썼죠. 그래서 제시문 전체가 상황인식과 대응 태도에 대해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 1, 2는 가나의 화자에 당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상황을 타개해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나. 어때요? 공통적으로 뭔 얘기가 들어있는지가 나타나 있죠. 특히 공통 논제를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해주면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 주제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장 있잖아요. 요거는 외대가 가지고 있는 조금 특징이에요. 외대는 전체 주제에 대해서 공통적인 어떤 특징들을 분명하게 잡고 글을 써주기는 요구합니다. 좋아합니다. 꼭 이렇게 쓰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써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볼게요. 자, 어찌됐건 상황을 물었으니까, 그래서 공통된 상황이 뭐고 어떤 된 대응이 나타나서 어떤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자, 그래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소극적 태도의 괴리를 느낀다. 소극적 태도가 뭔가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반면, 자, 요약을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반면 썼어요. 왜 그럴까요? 제시문 1과 2는 어떤 대응 태도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제시문 사이에 어떤 관계를 드러내는 글을 쓰면서 요약을 했어요. 이에 화자는 당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방관이나 회피 대신 행동을 취하며 적극적 대응을 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바로 지금이 행동이 취할 적기라고 말한다. 그래서 상황의 인식과 대응 태도를 물었으니까 어떤 상황이 나타나고 어떤 대응 태도가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어때요? 2번 제시문을 썼죠. 자, 이 학교의 답안이 좋건 나쁘건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건 뭐냐? 일단 전체 주제가 상황인식과 대응 태도고, 각각의 제시문이 어떻게 상황과 어떤 상황과 어떤 대응 태도가 나타나 있는지를 나 제시문 2에 대해서 각각을 분명하게 제시해 놓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글이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로 일관되게 엮여 있는 제시문이라는 거예요. 대학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제시문을 연결시켜서 정리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문제 1, 나의 공통된 주제의식과 2의 주제의식을 각각 서술하라고 말을 할 때 이미 대학은 어떤 전제를 깔고 있어요? 이 문제는 전체 주제가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고 있다. 즉 상황인식과 대응태도라는 물음을 전제 깔고 있으니까 그건 너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볼 거야.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1과 2가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찾을 수 있는지를 볼 거야. 그래서 주제의식을 각각 서술하라고 할 때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1과 2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명확하게 대비시켜서 써주기를 요구한 거예요. 이미 문제를 낼 때. 근데 학생들은 글을 어떻게 쓴다고요? 그냥 가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이는 이래요 라고 제시문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단순히 요약 정리하는
컨트롤 C, 컨트롤 V, 카피하듯이 글을 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쓰는 글은 딱 보면 아유, 이 학생 아무 생각 없이 요약 정리했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이 글이 지금 단순히 요약하는 주제의식을 각각 서술하라는 글이지만 거기에는 이미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력을 보고자 하는 대학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전체 주제에 관련해서 제시문들을 변별되게 읽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주 짧은 200자 쓰는 글이지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글에는 무엇이 드러나 있어야 된다? 내가 이 글을 읽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제시문 각각을 공통된 주제와 관련해서 구별했는지, 그래서 어떤 식의 내가 사고를 했는지, 독해를 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글을 쓰는 걸 대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묻건 묻지 않건 제시문에서 서로 다른 완전히 관계없는 주제를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측 답에 대한 설명은 잠깐 넣어 두었고요. 제가 예시 답안을 2개 넣어 놨습니다. 제가 쓴 답안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로만 보는 친구들은 잠깐 정지를 한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답은 잠깐 읽어볼게요. 대학이 주제의식을 물었기 때문에 제가 주제의식이라는 말을 지금 아예 대놓고 넣어서 썼어요. 조금 확대해서 한번 봅시다. 가는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 나는 불합리한 폭력에 머뭇거리는 12살 학생이 등장한다. 이를 통해서 보면 일의 주제의식은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소극적 태도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이다. 반면 이의 주제의식은 타인을 위해 적극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머뭇거리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 어찌됐건 이 답을 쓰는 데는 어때? 뭔가 이 글을 읽어보면 주제의식을 묻는 문제구나. 그리고 주제의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써주길 요구한 문제구나 라고 답만 읽어도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주제의식을 물으면 어떻게 써야 돼요? 논제에 들어있는 주제의식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이러한 주제의식을 내가 쓰는 글에 주제를 쓸 때 주어나 목적어로서 넣어서 쓰잖아요.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이 아주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짜장면 좋아, 짬뽕 좋아 물으면 어떻게? 나는 짜장면이 주어져. 좋아. 짬뽕이 좋아. 라고 쓰잖아요. 나는 짬뽕을 싫어해. 어때요? 즉 논제에 어떤 중요한 개념어나 주제가 있을 때, 들어있을 때는 그 주제나 개념어를 내가 쓰는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로 쓰면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의 느낌이 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논술에서 이 글쓰기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논술은 정답을 쓰는 글이 아니에요. 정답을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정답만 썼다고 해서, 정답을 썼다고 해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논술을 가르칠 때 제일 갑갑한 건 뭐냐면 학생들이 자꾸 답만을 써요. 선생님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예시답을 주면 선생님 예시답처럼 쓰면 돼요. 그게 아니에요. 예시답처럼 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조금 까다로운 제시문이라든지 어떤 논제를 만났을 때 내가 답을 모르겠어 그렇게 사고해서 쓰면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이 답을 나오는 과정을 이렇게 꼼꼼하게 썼어. 답이 나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대학이 요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답이 나오는 과정을 글에 써놨으니까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답을 정확히 써도요, 떨어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답이 나오는 과정이 얼마나 꼼꼼하고 여러분들의 사고가 들어가 있는지를 본다라는 뜻입니다. 답이 나오는 사고의 과정이 들어있지 않으면 무조건 떨어져요. 그래서 과감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거 답을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답이 낸 이유를 나는 뭐야? 가를 통해서 이렇게 받고 나를 통해서 이래 찾았어. 그래서 나는 이걸 답이라고 생각해. 이런 식의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연습 문제 하나 더 풀어봅시다. 자, 고려대 2015년도 문제입니다. 보시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 1, 2를 활용해서 좋은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관해 논술을 하시오. 2018학년도부터 고대는 논술 시험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형태의 유사한 문제는 뭐 다른 대학에도 있으니까 한번 연습을 해보는 차원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죠? 논술은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답이 나오는 과정의 논리성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했죠. 이 문제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삶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10개 만들어 보라. 제가 이 문제를 왜 넣어놨을까요? 일단 답을 내는, 정확하게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야죠.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1과 2를 활용해서 좋은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 1과 2를 적당히 짜집해서 그래서 1, 2를 모두 다 통합할 때 좋은 삶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대학이 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삶이라는 건 뭐다가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답을 입증하기 위한 재료로서 1, 2가 활용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해? 답을 내는 것, 내 스스로 답을 내는 것. 그래서 내 스스로 답을 내는 연습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입시에 찌들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뭔가 마음에 어떤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삶일 수도 있고, 배가 고픈 사람에겐 밥을 많이 먹는 게 좋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좋은 삶일 수도 있고, 건강한 것이 좋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건 아주 많고 100개, 수많은 N개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다 답이 되는데, 그 답이 나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 1과 2를 활용해서 내가 답이 나오는 과정을 꼼꼼하게 보여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논술 문제를 딱 만나면 어떻게 글을 써야 된다?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딱 써주셔야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쓰고 제시문들을 활용해서 내 답이 가장 정당하고 가장 타당함을 입증하는 형태로 글을 쓰는 것이 대학이 요구하는 글쓰기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제가 방금 오늘 설명한 건 모든 논술 문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꼭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합격수기네요. 제 교재에 보면 이 합격수기를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친구는 고대에 들어간 2017학번 학생인데요. 논술 글쓰기를 처음에는 초등학생 글짓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글짓기 형태로 논리적으로 글을 쓴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안 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걸 교정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글이라고 하는 거에 입증하는 그림이 아니라 뭔가 제시문을 적당히 요약 짜집기 해서 쓰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학생이 논증하는 글을 써야 되겠는구나를 바꾸는데, 이 친구는 공부를 못하는 친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3, 4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생각만 바꾸면 훨씬 더 익숙하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증하고 입증하는 글을 써야 된다라는 걸 꼭 머릿속에 조금 넣어 두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은 뭐냐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글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원고지에 칸을 채우는 게 아니고,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답을 내렸고 그 답을 내린 과정이 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형태로 글을 써주는 걸 대학이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글을 쓸 때 적당히 짜집기 한 글 쓰지 마세요. 그러면 똑 떨어집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